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요 플러스 1.13%, 그래서 2399입니다. 2400포인트에서 1포인트가 부족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94%, 729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죠. 그래서 지금 전광판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한두 개 있고 나머지들이 전부 이렇게 빨갛게 상승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빨간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이거는 이제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이렇게 훨씬 올려붙고 끝난,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소만 놓고 보면 5조 5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에너지는 아직은 약하다. 그렇지만 어제 미국 시장 영향으로 오늘 이렇게 단기 반등해 줬는데 그렇더라도 상당히 오늘 올라준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모양이죠. 쌍봉 모양을 이렇게 이뤘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간 횡보하면서 하락이 저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버티는 그런 시장이자 얘기죠. 힘은 약하지만 시장이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무뎌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연말 시장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미국 시장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영향을 오늘 우리가 좀 받아서 이렇게 강한데요. 이제 하루 더 있으면 미국 연준이 이제 그 기준금리 요게 또 발표가 되죠. 그래서 그것까지를 다 봐야 우리가 조금 시장을 안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오늘 시장을 분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면서 끝나줬습니다. 최근의 시장 트렌드가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이렇게 얻어맞는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3일 동안.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높게 올려 붙다가 약간 매물을 받고 다시 재차 이렇게 반등해주는 최근 한 3일간 보여줬던 그런 시장 패턴하고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양봉으로 끝나줬어요. 주봉도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추세 상단을 뚫고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월봉 제가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월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10년 동안 그 그래프입니다. 10년 동안 우리 시장은 재미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안팎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이렇게 좀 반영을 못하고 있다. 좀 답답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증권시장 내부만 이렇게 봤을 때도요. 지금 그 주식 인구가, 그러니까 상장해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기준에 했을 때요. 2017년에 한 500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2021년 금년이 아니고 작년 기준에 했을 때 1370만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반,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주식 투자 인구가 늘었지만 시장은 이렇게 10년 동안 답답하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만큼 주식하시는 분들이 재미가 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의 힘으로 이렇게 3300포인트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팔고 나가신 분들은 그대로 이제 수익을 굳혔겠지만 그러기가 힘들죠.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됐다가 이번에 이제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걸 봐서도 10년 바닥을 이번에 살짝 이렇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직도 미국 시장에 대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이제 이런 거가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시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만 좀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에 답답했던 국면에서 못 팔았던 분들이 많이 팔았지 않나. 개인들이 오늘 한 8천억 정도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한 4천억 사고, 기관들이 한 3,300억 정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상당량 판 것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사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5조 단위이기 때문에 약세장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오늘은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가 이렇게 올라줬지만 다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로 키 맞추기죠. 그동안에 못 올랐던 뭐 5G 관련주들이 올라준다든가 제약주들이 올라준다든가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 올랐던 부분들이 키 맞추기를 해주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좀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시장 올리기에는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얘기죠. 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은 큰 변동 없습니다. 46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연초에 한 65조 정도 됐다가 지금 46조니까 근 20조가 1년 동안에 빠져나갔다. 꽤 큰 돈이 빠져나갔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답답하게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최근에 시장이 한 400포인트 올라줄 때도 돈들이 따라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기여금이라든가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돈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더 근본적인 거는 지금 기관이나 또 금융사들 특히 증권사들이 지금 상당히 자금난에 봉착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도 펀드죠. 한 2달 동안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오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여기가 한 97조 정도 된다고 봐야죠. 97조에서 지금 93조니까 한 반달 동안에 보름 동안에 한 4조 정도가 펀드에서도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펀드 환매가 들어오면 기관들은 또 매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자금 사이드 측면에서 고객 예탁금이나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 돈들이 좀 유입이 돼야만이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반등세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다우산업입니다. 0.3% 어제 종가가 그렇게 끝났는데요. 플러스로 그래프 보시면 약간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조정 분위기에서 약간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어제 그 미국 시장 시작할 때 저도 이제 하나씩까지 지켜봤습니다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종가에는 약간 밀리고 끝났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아시겠죠? 어제 이제 11월치 7.1%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10월 달에는 7.7%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붙었다가 좀 밀리고 끝났는데요. 또 이제 하루 있으면 또 FOMC 회의 끝나게 되면서 기준금리 관련해서 이제 또 발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까지 다 봐야 미국 시장의 그림이 완벽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좀 걱정이 시장이 종가에 조금 밀리면서 끝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우가 그렇고요. 그래도 전체 모양은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나스닥이 어제 1.01%, 아마 어제 시작할 때 아마 4% 정도 플러스로 시작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종가는 1%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이어보면요, 추세가 살아있고 저점이 좀씩 높아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모양이 그런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S&P 500 여전히 모양이 좋습니다. S&P 500도 시작은 아주 강하게 붙었다가 종가에 좀 밀리고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요, 좋은 쪽으로 금리 인상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게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어제 그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이렇게 몰렸었는데 그런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일본 시장 니케이 0.72%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프도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이 이렇습니다. 1.4% 우리보다 조금 더 야무지게 붙었습니다. 상해가 마이너스 0.16% 약간 밀렸죠. 항생 홍콩 지수는 플러스 0.63%. 요새 항생 지수가 이렇게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유럽 한번 보죠. 독일이 이렇습니다. 어제 1.3% 올라줬는데요. 근 한 달간 급등한 후에 한 달 넘게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모처럼 이렇게 양봉으로 길쭉하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모양이 좋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래프가 비슷해요. 이렇게 야무지게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이렇게 길쭉하게 양봉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시장에 약간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그러면요. 테슬라가 4%가 빠졌어요. 종가가 특히 이렇게 많이 밀리면서 끝났는데 테슬라에 대한 여론들이 좋지가 않죠. 이제 그 오너가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에 액면 분할도 많이 했고 또 자기 주식을 많이 팔기도 했고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악재를 노출시켰는데요. 아마 우리 서학개미들도 테슬라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손절매들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큰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요게 지금 우리 2차전지, 셀, 소재 관련주들에도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반등을 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면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도 당분간은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성일하이텍 제가 요즘 사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추천을 강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5%가 올라줬습니다. 그럼에도 11만 9,800원이니까요. 아직도 11만 원대다.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상장했을 때 한 8, 9만 원 정도 됐다가 16만 9천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한 달 넘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거의 2배 올랐다가요. 지금 다시 11만 원대에 왔습니다. 가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장 후에 가격하고 거의 근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늘 그 DS 투자증권에서 성일하이텍을 14만 원 목표가 제시하면서 추천을 해놨어요. 리포트를 내면서 주된 내용은 이제 그겁니다. 미국 그 IRA 이거가 오히려 성일하이텍에는 수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이라는 게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게요. 현지에서 그 폐배터리를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뽑아내기 때문에요. 다른 그 2차전지 시장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성일하이텍의 그 이어지는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근데 가격은 지금 11만 원대 다시 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 가격대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근데 오늘 이제 5% 올랐기 때문에 또 이제 내일쯤에는 또 주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1만 원대라고 그러면 성일하이텍은 사볼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실적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이 169억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2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상장을 한 건데요. 금년 영업이익은 478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어요. 거의 한 두세 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일하이텍이 이제 최근에 배터리 산업 이런 그 붐을 타고 실적으로도 성장세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기업이다. 주가는 이제 7월에 이게 상장을 했습니다. 7월에 상장을 해서 이제 한 4달 정도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배 올랐다가 지금 다시 11만 원대에 왔는데 요 가격대면 단기로도 그렇고 앞으로 한 1년을 놓고 중장기로도 사놓고
가지고 가올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움직이는 주식 중에 또 세비캠이 있죠.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일하이텍을 탑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일하이텍은 전체 그 유동 주식 수가 한 790만 주밖에 안 됩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급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삼강 M&T, CS 윈드, 또 태양광,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이 오늘 모처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은 삼강 M&T, CS 윈드 이렇게 두 종목을 풍력 대표 그 종목으로 이렇게 자주 추천을 드리는데요. 가격 부담이 없다 이제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데 CS 윈드가 오늘 4.9% 올라줬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굳이 이렇게 추세를 그려본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점차 이렇게 추세를 이루면서 이렇게 바닥이 높아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또 주봉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주가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2년 동안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오른 게 없다가 최근에 와서 살짝 이렇게 방향을 튼 그런 모습입니다. 가격이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주봉으로 안 보고 일봉으로 보더라도요, 추세가 아주 단단한 조정은 받되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삼강 M&T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강 M&T도 오늘 4.4% 올라줬는데요. 주가가 이렇습니다. 삼강 M&T는 일봉으로 보면 오히려 또 CS 윈드보다 더 낮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추세를 그어본다 그러면요, 이 추세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등을 주어졌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 추세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가격으로 보면 좀 부담스럽지만 또 다시 주춤한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삼강 M&T도 주봉으로 보면 근 2년 동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관련 삼강 M&T, CS 윈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은 되고 있지만 막상 주가를 보면 그렇게 썩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삼강 M&T든 CS 윈드든요,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삼강 M&T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한 2, 3년 후의 것까지 지금 다 받아놓은, 그래서 그 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거의 걱정이 없는 그런 주식 같고요. CS 윈드도 이제 오늘 그 또 하나 뉴스가 떴죠. 899억 규모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미국 업체하고 공급 계약을 899억짜리를 체결했다 그러는데요. 요게 규모가요, 지난해 매출 전체에 대비했을 때 한 7.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있죠. 어쨌든 풍력이라는 거는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쪽에서 가장 그 두드러진, 가장 그 기대가 많은 그런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S 윈드는 글로벌 1위죠. 풍력 관련해서. 그래서 CS 윈드나 삼강 M&T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흐름도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가격에서 더 올려서 사기는 그렇지만요. 요게 지금 시장이 전체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주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조금씩 사보는 게 어떤가. 삼강 M&T나 CS 윈드도 저는요, 한 1, 2년 후에는 상당히 그 수익을 줄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오늘 종목들이 안 오른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그 시장의 성격은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입니다. 키 맞추기. 그동안에 안 올랐던 종목들까지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시장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 올랐다고 그래서 손절매하고 나가게 되면 그 종목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지금 분위기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5G 관련해서 그 5G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KMW,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7.8%가 올라졌고요. KMW 같은 경우는 3.8%가 올라졌습니다.
두 종목 다 굉장히 그 반등세가 굉장히 강한데 최근 시장 성격이 그동안 이렇게 소외됐던 주식들이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주식들인데요. 5G 같은 경우는 고생이 엄청 많았죠. 근데 그 중에는 서진 시스템이 지금 반등하는 이 힘이요. 가장 강해 보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바닥은 확실하게 이렇게 다지고 가죠. 여기 바닥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반등해 주는 맛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세가 아주 강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자고 그러면 여기가 매물 집중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매물 집중대를 벗어나게 되면 그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급에서 당분간 조금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것 같은데 오늘 한 7% 정도 올라줬어요. 5G 관련주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통신 장비 쪽도 하지만은 반도체 장비 부품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장비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상 다양화되어 있다. 다른 5G 관련주하고는 조금 다른 맛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실적으로 봐도 작년 대비했을 때 실적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나마 5G 그쪽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야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지금 순환매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요. 안 올랐다고 해서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안 오르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보는 그런 매매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던 SPG 같은 경우도요. 플러스 2%인데 그래프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것 같고요. 덴티움도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존 비주원도 모양이 좋죠. 더존 비주원도 최근에 자사주 공시하면서 이런 이제 수급상 또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도 추세가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팔지 말고 지켜보는 게 어떻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성격이 전체 시장은 거래 대금이 아주 약세이면서 전체 시장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또 큰 종목 올리기는 어렵지만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자기 순서도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